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많이 주시는 구독자님들의 이제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한 질문인데, 첫 번째는 원장님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레이저로 하시나요? 아니면은 나이프, 칼을 들어서 수술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과 제가 나이가 많은데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상담을 와셔서 많이 물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글로 짧게 드리기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화면은 우리 눈 밑의 지방하고 이제 해부학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림들인데요. 제가 그래서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 정의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 정체를 이제 밝힐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우측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눈 아래에 있는 지방은 내측, 중간, 외측 이렇게 세 뭉치 지방이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각기 떨어진 지방은 아니고 세 위치에다가 서로 연관을 가지면서 있다. 이 지방인데 여기서 이제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좌측 그림에 보시면.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건 뭐냐? 이 지방들을, 이 눈 밑에 있는 지방들이 재배치된다는 거예요. 눈밑 지방이 나오면서 눈밑 고랑이 이제 꺼지는 구조가 되니까 그 아래 이제 눈밑 고랑이라고 이 부위 있죠? 꺼지는 데다가 이 지방 볼록 나온 지방을 넣어준다. 라고들 이제 설명을 많이 해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방이 있으면 지방 주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지방 주머니 들어있는 이 지방이 이 넓은 더 큰 방에 깔린다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예요. 큰 방에 깔린다는 게. 이는 눈밑 고랑 조그만 부위에 깔리는 게 아니고 큰 방에 깔려서, 큰 방에 깔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볼록 나온 눈밑 지방은 줄어들게 되고 꺼진 곳은 그죠? 올라가서 펴지겠죠. 그죠? 그래서 편편하게 맞춘다. 이는 정의인데,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레이저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레이저를 하느냐 칼을 쓰느냐는 거는 이제 여기 결막을 우리가 열고 들어갈 때 레이저를 쓸 수도 있고 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방을 만들고 이 지방을 일일이 분해해서 이 지방들을 다 끌어내려야 되겠죠. 그죠? 이만한 방이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레이저로 가능할까요? 레이저로 가능하려면 레이저에다가 로봇을 달아야 되겠죠. 그죠? 레이저에다가 수술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인공지능 AI를 넣어가지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도대체 레이저로 무엇을 할까요? 그죠? 레이저로 하는 거는 주로 이걸 태우는 행위를 말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태우는 행위를 말해요. 태우면은 뭐가 되는 거죠? 고기가, 우리가 구우면은 이 고기가 볼륨이 줄어들듯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죠? 예.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지 재배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용어는 없는 거죠, 사실상. 눈밑 지방 재배치는 오직 아직까지는 의사가 손으로 하는 수술로만 가능해요. 눈으로 보고. 자, 그래서 그러면 레이저로 하는 게 나쁘냐? 나쁘지는 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레이저를 하지 않느냐? 이게 레이저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죠? 한쪽으로 해서 이걸 수축시키면 되는데, 자, 어떻게 이걸 이해하시면 되냐면, 눈밑 지방 재배치 전에 제가 많이 했던 수술은, 옛날에 했던 수술은 눈밑 지방 제거라는 수술을 많이 했어요. 눈밑 지방 제거하고 꺼진 고랑에다가 이제 지방 이식을, 초창기 때는 그런 수술을 많이 했었죠. 재배치가 이제 많이 퍼지는 수술이 되기 전에는. 그런데 그럼 눈밑 지방 제거를 도대체 왜 할까요? 수축해서 이렇게 구우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레이저를 갖다 대서 얘를 수축시키면 굳이 될 것을 왜 제거라는 행위를 하느냐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방세포라는 거는, 지방세포가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복원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를 레이저를 갖다 대서 수축을 시켜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그래서 제거가 되면은 차라리 괜찮은데 레이저를 갖다 대서 이걸 수축시키는 거는 그죠? 좀 아니라는 거죠. 재발될 확률도 많고 재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이게 레이저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다. 이거는 이제 넌센스가 되겠죠. 눈밑지방 재배치란 거는 이 지방을 큰 주머니에다가 지금은 요만한 이제 방 안에 있죠. 그죠? 큰 방 안에 담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려면 레이저를 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지 해결이 이제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사실 더 말씀해 드리면, 자, 처음에는 분명히 시도가 그죠? 이거를 이제 수축시키려고 제일 간단한 방법이니까 같은 결과면은 간단한 방법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당연히 그 방법을 써야 돼요. 크게 수술을 하거나 크게 일을 벌리지 않고. 그런데 이게 수축을 시키는 방법보다 그 뒤에 제거가 나온 것은 자꾸 재발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제거라는 행위가 나온 거고, 제거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거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지방이 영원히 없어지죠. 제거가 되니까,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떼내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근데 제거라는 행위를 제가 많이 해봤더니, 제거라는 행위를 하시는 선생님이 아직도 이제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 밑에 꺼진 부위 있죠. 이 꺼진 부위에다가 이식이라는 게 이제 동반하게 돼요. 재배치는 얘를 나눠 가지니까 이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제거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이식을 하게 되죠. 그죠? 이식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이식이란 거는 저는 하여간 개인적으로 이식이란 거를 최소화해서 하고 있어요. 저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왜 그렇게 이식을 이제 옛날에는 많이 하던 걸 줄였느냐 하면은, 지방 이식이란 거는 단지 이 눈밑 고랑 부위뿐만 아니고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방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지는 것도 처지는 거지만, 문제는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몸에서 떼와가지고 이 눈밑고랑이 지방을 깔겠죠. 그죠? 깔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살이 쪘어. 예를 들어서 이제 뱃살을 떼와서 이 눈밑고랑이 이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찌면 이 부위도 같이 쪄요. 얼굴에 지방 이식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젊었을 때 이제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갔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시집 가시고 애기 놓고 하면서 출산하고 나면서 몸이 부르더니 지방이, 얼굴에 있는 지방이 굉장히 많이 커진다는 거죠. 뱃살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니까. 허벅지도 마찬가지. 그죠? 같이 살이 찌게 되면 같이 찌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문제가 더 큰 거는 지방은 넣을 때는 자유지만 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식된 지방은 해부학적 정상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하고 유착이란 게 안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식이란 게 방법은 간단하지만 결국은 방법은 간단하고 잘 사용하면은 큰 문제가 없이 될 수가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처리가 힘들다. 따라서 처리가 힘드니까 이거는 과하게 교정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이식이란 건. 그죠? 그래서 제거하고 이식이 잘못된 방법이다. 아직도 있는 수술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재배치를 주로 하는 이유는, 그죠? 여기서 명확해졌죠. 여기를 눈에 있는 지방을 가지고 넓은 부위에 깔아주기 때문에 얘들이 동일성을 가진다는 거죠. 동일성을. 동일성을 가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튀어나오거나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다른 문제가 이식을 했을 때처럼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수술이 이제 지방 재배치 수술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방 재배치 이제 장점이라고, 저는 지방 재배치를 주로 하니까 지방 재배치가 이제 우수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지방 재배치를 주로 하는 이유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요. 예측 가능성. 이는 문제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이점이 있다. 그러면 왜 노화를 예방이 되느냐? 여기가 그죠? 눈밑고랑이잖아요. 향후 생길 부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코하고 눈밑 사이에 이제 눈밑고랑이 생길 건데, 그 아래로 완전히 침투해서 지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꺼짐이 들어오겠죠. 꺼짐이 들어와서 노화 예방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지방 재배치에 단순하게 수축한다든지 지방 제거를 한다는 수술보다 이제 우위성을 가질 수 있다겠어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가 그럼 이게 단순한 거냐
단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눈밑지방 재배치가 가지는 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느냐? 첫 번째, 재배치가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 요만하게 깔려있던 지방이 큰 방을 차지하지 않으면 재발이 빨리 된다는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방에다가 수술하는 의사가 넓게 만들어서 해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주냐? 왜 안 해주냐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방을 만드는 곳이 근육, 혈관, 신경이 다 지나가 다니는 자리예요. 이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 고속도로에 혈관, 신경 이런 게 다칠까봐 무서워서 조금 이게 염려돼서 조그만 방을 만든다. 그러면 재발이 빨리 되겠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방을 넓게 만들어서 잘 배치해주면 재발 없이 오래 가겠죠. 그죠? 재배치가 한번 된 지방은 재발이란 건 없어요. 이게 재배치가 안 되면 재발이 되는 거지. 넓게 지방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니까 재발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눈 밑 피부에 노화는 오겠죠. 여기 피부하고는 무관한 문제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재배치를 이제 안 좋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문제가 뭐 재발이 뭐 많다. 그래서 유지 기간이 짧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유지 기간이 짧을 수도 없고 이렇게 단순하게 제거하는 것보다 이 재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우위에 있으니까 이제 가장 최근의 수술법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를 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외래에서도 제가 한 두세 번 뵀어요. 재배치를 이제 타병원에서 하고 오셨는데 애교살이 더 줄어 있어요. 사진 전을 보니까 수술하기 전보다 줄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재배치가 뭔가 원활하게 안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왜 그러냐면은 재배치는 이 애교살을 건드리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이 불룩한 것이 애교살을 밑에 막고 있는 거고 얘가 재배치됐기 때문에 애교살은 더 도드라져야 돼요. 당연히. 당연히 더 도드라져야 되는데 이것이 왜 애교살이 수술 후에 줄어들었을까? 그죠? 재배치가 뭔가 이제 하는데 수술하는데 무슨 문제가 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밑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됐다든지 아니면은 재배치하는 과정에 애교살이 약간 다쳤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재배치 수술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재배치 수술이 잘못되면은 당연히 유지기간도 짧을 것이고 애교살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게 우리 흔히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지방을 내 눈밑고랑 여기 있는 데다가 많이 깔아서 눈밑고랑을 없애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재배치란 거는 눈밑 지방을 이 넓은 방에다가 충분히 옮겨줘야지 재배치가 잘 된 거고 그 결과물로 애교살이 잘 보이고 눈밑고랑이 많이 펴져 보이는 거지 이거를 여기에다가 눈밑고랑에다 쏟아붓는 이런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공간은 굉장히 작죠. 그죠? 눈밑고랑이를 쏟아붓는다면 이 컨지방이 조그만 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컨지방이 여기다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넓은 공간에 깔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고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개가 없든지 여기 피부에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도 레이저 가지고 이렇게 치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 자체는 이게 유지기간이 굉장히 짧을 거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결국은 지지는 행위거든요. 레이저를 넣겠다는 거는 레이저를 넣게 얘를 이제 수축시키겠다는 건데 이 수축시킨 지방 자체가 첫 번째 제가 이제 덜 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덜 했으면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충분히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이 물리적으로 이 조그만 방에 있는 거를 큰 방에 깔아줘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걸 막 억지로 고기가 그죠? 아무리 세워도 고기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수축은 하지만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야 이걸 그러면 나는 오래가게 하고 싶어 해서 의사가 레이저를 엄청 많이 쐈다. 그러면 안쪽에서 수금덩이 되겠죠. 수금덩이 되면 뭐가 생겨요? 유착.
그죠? 수술을 할 때 이거를 강하게 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재수술해서 이제 안쪽 열어보면 유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유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이제 수술하기가 만만찮다는 거죠. 그걸. 그죠? 살들이 다 좀 부드러워야지 이게 분해 조립이 쉽게 되는데 굉장히 딱딱하게 이제 돌처럼 굳어 있으니까 굉장히 수술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 문제로 이제 주의하자는 거죠. 예.